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계팀장입니다. 생업을 병행하다 보니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버모터의 용량 선정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서버모터의 용량 선정에 대한 내용은 구독자 여러분께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주제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자동화 기계 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의 컨텐츠가 모터에 편중되는 것이 아쉽지만 서버 모터의 용량 선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의 용량 선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상당한 양과 깊이의 이론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기호와 수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것도 기초부터 되짚어보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와 기본의 답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기본을 지나쳐 가면 결국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소득도 부실합니다. 서버모터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용량 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쉬운데 어려운 것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력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에서 출력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에서 출력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갖춤으로써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더욱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직접 계산한 내용과 상호 검증을 통해 설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간단한 계산은 직접 풀어냄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회전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다양한 물리량을 표현할 기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R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원의 지름 D, 회전각은 세타이고요. 단위는 라디안으로서 무차원 단위입니다. 호의 길이 C, 시간은 T이고요. 단위는 초입니다. 각속도 오메가, 원주 속도 V, 각 가속도 알파, 원주 가속도 A입니다. 회전 운동에 대한 설명은 매우 기초 단계인 원의 정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이란 평면 위의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이 같은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며 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 길이를 원주 길이라고 하며 이 원주 길이를 원의 직경으로 나눈 것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이 원주율은 숫자로는 끝이 없는 무리수이므로 그리스 문자 파이로 대신하여 나타냅니다. 즉 파이는 약 3.14의 수입니다. 다음으로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이란 원주율인 파이를 원의 각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각도의 단위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를 갖는 원주상의 호가 있을 때 이 호가 이루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즉 1회전의 각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파이는 약 6.28이므로 즉 1회전각을 약 6.28개로 나누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라디안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회전각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회전각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원주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2파이 라디안이 되는데요. 사실 그냥 원주 길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율이 비율의 수이듯이 라디안도 비율의 수이며 따라서 단위가 없는 무차원 수입니다. 라디안은 호도법이라고도 합니다. 라디안을 쓰는 이유는 회전각을 호의 길이로 바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회전각을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며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라디안은 서버모터 용량 계산 과정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개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수학자 로저 코츠가 최초로 고안한 개념이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의 기초 내용입니다. 모든 원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원주율이 동일합니다. 1회전 시 원주 길이는 파이 d 혹은 2파이 r이 됩니다. 이 원주율을
회전에 대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지름에 대한 비율인 2파이를 1회전각으로 정한 것입니다. 반지름에 대한 비율각이므로 라디안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며 비율이므로 무차원수입니다. 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 길이의 비율이 원주일이고 반지름에 대한 호의 비율이 라디안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라디안이란 원주일인 파이를 원의 각도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원주일과 라디안은 같은 의미입니다. 라디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며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호의 길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원주상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회전각입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C는 R 곱하기 세타입니다. 라디안은 무차원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m인 원에서 1회전할 때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면 1회전각은 2파이 라디안이므로 C는 1 곱하기 2파이이며 호의 길이는 2파이 미터로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1m인 원에서 3라디안을 회전할 때 호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회전각이라고 했으므로 C는 1 곱하기 3이며 호의 길이는 3m로 구해집니다. 다음으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란 1초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즉 각속도는 회전각을 경과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집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오메가는 세타 나누기 t입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1회전할 때의 각속도를 구해보면 1회전각은 2파이 라디안이므로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1이고 각속도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구해집니다. 다음으로 원주 속도입니다. 원주 속도란 회전하는 원주상에서 접선 방향으로의 직선 속도입니다. 원주 속도는 회전한 호의 길이를 경과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집니다. 호를 직선으로 펼쳤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V는 C 나누기 T이고 C는 R 곱하기 세타이므로 대입을 하면 V는 R 곱하기 세타 나누기 T가 됩니다. 세타 나누기 T는 오메가이므로 대입을 하면 V는 R 곱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즉 원주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1회전하는 경우의 원주 속도를 구해보면 앞에서 각속도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고 했고요. 윗식에 대입하면 V는 R 곱하기 2파이이므로 원주 속도는 2파이 R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여기서 2파이 R은 원주 길이이므로 1초 동안에 원주 길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는 속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가속도입니다. 각 가속도란 1초 동안의 각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각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일정 시간 전후의 각속도 1과 각속도 2의 차이를 경과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집니다. 기호로 알파는 오메가2 빼기 오메가1 나누기 t입니다. 다음으로 원주 가속도입니다. 원주 가속도란 1초 동안의 원주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원주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일정 시간 전후의 원주 속도 1과 원주 속도 2의 차이를 경과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집니다. 기호로 A는 V2 빼기 V1 나누기 T입니다. 원주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이므로 우변은 R 오메가2 빼기 R 오메가1 나누기 T로 쓸 수 있습니다. R을 괄호 밖으로 빼주면 R 곱하기 오메가2 빼기 오메가1 나누기 T가 되고요. 여기서 오메가2 빼기 오메가1 나누기 T는 알파이므로 최종적으로 A는 R 곱하기 알파가 됩니다. 즉 원주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 가속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 운동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끼인 각입니다. 1회전각은 2파이 라디안이고요. 2파이는 약 6.28인 수입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회전각이고요. 원주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1회전각입니다. 각속도는 회전각 나누기 시간, 원주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각 가속도는 각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 원주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 가속도입니다. 다음으로 서브모터의 성능 사양입니다. 먼저 기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기호 n으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rpm입니다. 1분 동안의 회전 수입니다. 회전력은 F, 단위는 뉴튼, 접선 방향의 힘입니다. 토크는 T, 단위는 뉴턴미터, 회전력과 반지름을 곱하여 구해집니다. 일은 W, 단위는 뉴턴미터, 뉴턴미터는 줄이고 에너지와 단위가 같습니다. 동력은 P, 단위는 와트, 동력은 E를 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집니다. 마력은 H, 단위는 영국의 경우 HP, 프랑스의 경우 PS로 나타냅니다. 마력은 주로 영국 단위를 사용하며 1HP는 745W로 환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와 물리량의 값을 나타내는 단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미쓰비시 카탈로그입니다. 화면은 카탈로그에서 서브모터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이며 용량 선정에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서브모터의 다양한 형번들에 대한 전격 출력, 전격 토크, 전격 회전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서브모터에서 회전하는 부분인 로터의 관성 모멘트 값이 있고요.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 B 값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카탈로그에서 서브모터의 회전 속도와 토크에 대한 특성입니다. 여러가지 형번의 서브모터 각각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임의의 하나의 설명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회전 속도이고요. 세로축은 토크입니다. 그래프의 아래쪽에는 연속 운전 영역이 있는데 KR13 형번의 서브모터는 3000rpm의 전격 회전 속도와 0.32Nm의 전격 토크를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위쪽에는 단시간 운전 영역이 있으며 토크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서버모터는 전격 회전 속도 이하에서는 토크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력입니다. 모터의 용량은 동력으로 나타내며 동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동력이란 일의 양에 시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서 일률, 출력, 마력, 용량,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이란 힘과 그 작용 거리를 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측 그림을 참고하여 기호로 표기하면 W는 F 곱하기 C입니다. 일의 단위인 뉴턴미터를 줄이라고 정의합니다. 동력이란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기호로 표기하면 P는 W 나누기 T입니다. 위에서 W는 F 곱하기 C라고 했으므로 P는 F 곱하기 C 나누기 T가 됩니다. 동력의 단위 줄 퍼 세크는 와트라고 정의합니다. 앞에서 C 나누기 T는 V라고 했으므로 P는 F 곱하기 V가 되며 즉 동력은 회전력 곱하기 원주 속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C는 R 곱하기 세타라고 했으므로 P는 F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나누기 T가 되는데 여기서 힘 곱하기 반지름은 토크이므로 F 곱하기 R은 T이고 회전각 나누기 시간은 각속도라고 했으므로 세타 나누기 T는 오메가입니다. 결국 P는 T 곱하기 오메가가 되며 즉 동력은 토크 곱하기 각속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의 단위는 rpm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1분 동안의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기호 n은 1분 동안의 회전수입니다. 1분은 60초이므로 1초 동안의 회전수는 60분의 n이고요. 1회전은 2파이 라디안이므로 1초 동안의 회전각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회전 속도 단위를 각속도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동력식에 대입하면 P는 60분의 2파이 nt 뉴턴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동력, 토크, 회전 속도의 관계식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W는 F 곱하기 C, 동력 P는 W 나누기 T, 그런데 W는 F 곱하기 C이므로
P는 F 곱하기 C 나누기 T가 됩니다. 이때 C 나누기 T는 V이므로 P는 F 곱하기 V가 되는데 이는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다시 C는 R 곱하기 세타이므로 P는 F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나누기 T가 되고요. 여기서 F 곱하기 R은 T, 세타 나누기 T는 오메가이므로 P는 T 곱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이때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므로 최종적으로 P는 60분의 2파이 nt가 됩니다. 이를 동력, 토크, 회전속도의 관계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표는 서버모터의 동력, 토크, 회전속도에 대해 대부분의 메이커가 따르는 규격화된 사양 중의 일부입니다. 자동화기계 설계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모터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와트와 마력 간의 변환 계산은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으며 대략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와트와 마력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반면 동력, 토크, 회전속도는 앞서 구한 관계식에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력의 관계식에서 알 수 있듯이 토크와 회전속도는 상호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카탈로그에서 보았듯이 전격 회전속도 이내에서는 토크가 일정한 특성이 있는데 이 점이 서버모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러한 반비례의 관계에 의해 같은 용량에서도 전격 회전속도가 다른 제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버모터의 선정은 토크와 회전속도를 구하는 것이며 동력, 토크, 회전속도에서 두 가지를 알면 관계식을 이용해 나머지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동일한 전격 출력에 대해서 전격 회전속도가 각각 다른 제품을 비교한 것으로서 전격 토크와 전격 회전속도의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격이란 연속으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허용 한계를 의미합니다. 과부하 알람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과 빈도 내에서 전격을 넘어선 토크와 회전 속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포괄하는 실효 부하 토크라는 것도 제시하지만 제조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전격 이내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너무 큰 힘을 쓰고 일하면 잠시 쉬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카탈로그에서 보았듯이 전격 토크와 전격 회전 속도는 연속 운전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이며 최대 토크와 최대 회전 속도는 단시간 운전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서버모터의 선정 과정입니다. 화면은 서버모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수평 볼스크류 기구입니다. 서버모터, 커플링, 볼스크류, 워크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실제로는 볼스크류 주변에 LM 가이드가 있지만 생략하였습니다. 커플링은 감속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서버모터의 회전 운동이 볼스크류에 의해 워크의 직선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결국 볼스크류에 의해서 속도, 가속도, 힘, 관성, 에너지 등의 방향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서버모터의 선정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속도 패턴을 설정합니다. 택타임이라고도 부르는 위치 결정 시간을 결정하고 가감속 시간과 최고 속도를 결정합니다. 둘째, 부하 토크를 계산합니다. 부하 토크는 시스템 작동 시 서버모터에 항상 가해지는 부하를 이겨내기 위한 토크입니다. 셋째, 가속 토크를 계산합니다. 가속 토크는 가속과 감속 시에 발생하는 회전 관성을 이겨내기 위한 토크입니다. 모터축 환산 전체 부하 관성 모멘트의 계산값과 가감속 시간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넷째, 용량을 선정합니다. 앞서 구한 부하 토크와 가속 토크를 더하고 여기에 안전율을 곱하여 필요 토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필요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를 선정합니다. 첫째, 속도 패턴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워크의 반복적인 이동이 필요한 거리, 즉 스트로크가 정해질 텐데 이 스트로크에 적합한 위치 결정 시간, 가감속 시간, 최고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때 속도 패턴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결정한 값들은 용량 선정 결과에 따라서 재조정 과정을 거쳐 최적의 값을 찾아냅니다. 당연하지만 급격하게 가속할수록 큰 힘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하 토크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하 토크는 시스템 작동 시 워크의 무게나 구동부의 마찰에 의해서 서버 모터에 항상 가해지는 부하를 이겨내기 위한 토크입니다. 속도 패턴 그래프의 일정 속도 운전 구간에서는 부하 토크만 작용합니다. 수평 이동의 경우에는 워크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마찰에 의한 저항이 부하로 작용합니다. 수직 이동의 경우에는 워크의 무게가 직접적인 부하로 작용합니다. 이때 정지 시에도 부하는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 타임 모터를 사용합니다. 회전 이동의 경우에는 회전부 마찰에 의한 저항이 부하로 작용하고 무게 중심이 편심되었다면 무게 차이가 수직 힘이 되어 부하로 작용합니다. 셋째, 가속 토크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속 토크는 시스템 작동 시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발생하는 부하 관성 모멘트를 이겨내기 위한 토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속도가 가장 크며 가장 큰 힘이 필요합니다. 가속 토크는 모터축 환산 전체의 부하 관성 모멘트와 모터의 각 가속도를 곱하고 기계 효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모터축 환산 전체 부하 관성 모멘트는 워크, 볼 스크류, 커플링, 로터 등 모터축에 걸리는 모든 부하의 관성 모멘트를 더한 것입니다. 워크의 부하 관성 모멘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량 선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워크의 부하 관성 모멘트만 계산하여 간단하게 선정하기도 합니다. 넷째, 용량 선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 토크는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토크를 의미하며 부하 토크와 가속 토크를 더한 값에 안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부하 토크와 가속 토크가 모두 부하로 작용하여 가장 큰 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필요 토크를 낼 수 있는 용량의 모터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이어가는 글입니다. 다음 편에서 보게 될 온갖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수식이 어떻게 서버 모터의 용량과 토크 등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각각의 기호와 그들의 관계를 처음에 정의한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그 누구나 보았던 수학의 정석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 내용이 이어지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